올 한가위엔 날씨도 맑은 데다가 19년 만에 가장 낮은 고도로 달이 떠올라서 어느 때보다 뚜렷한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막힌 고속도로는 밤 늦게야 뚫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뒤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전 대표에게 자신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외로 나간 조 장관 오촌 조카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의혹이 규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올림픽 장관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이 장관은 5년 전 어린 남자 피겨스케이트 선수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와인을 고를 수 있는 측정기부터 직접 요리하는 로봇까지 우리 생활을 바꿀 새로운 기술들이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에서 소개됐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한가위 저녁 편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당일인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전국에서 밝게 뜬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19년 만에 달이 가장 낮게 떠서 그만큼 또 크게 보인다고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각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기 위해 집을 나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마침 고궁이 이번 연휴 기간 내내 야간 개방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규준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창경궁이죠. 달맞이 나온 시민들 많이 모였습니까? 네, 저는 지금 창경궁 통명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조선시대 중전이 머물던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중궁전이기도 합니다. 궁궐에 와보니 곳곳에 단청에 저렇게 불빛을 켜놓아서 운치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창경궁에서 저 멀리에 보이는 보름달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라고 합니다. 주변의 시민들은 건너편에 보이는 보름달을 향해서 사진을 찍고 또 저마다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7시 반부터는 전통 음악 공연까지 시작이 됐는데요. 궁궐 음악까지 더해지면서 고궁의 운치가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날씨가 좋아서 그곳에서 왠지 달이 더 또렷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최규준 기자가 오늘 하루 시민들의 달맞이 소원을 들어봤다면서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는 사실 비가 내려서 달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전국 곳곳에서 밝은 달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한 3시간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미리 시민분들을 만나서 들어본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말까지 건강하게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다는 소원 빌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늘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정말 맑은데 오늘 달떡기도 보고 싶고 오늘 송편 사와서 먹으면서 이제 보고 싶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한가위를 맞아서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비는 소원들이 많았습니다. 소원을 빌러 온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들이 객들까지 합해서 창경궁에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사실 둥근 보름달이라고는 하지만 이 100% 둥근 달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뜬 달은 사실 완전한 보름달은 아니라고 합니다. 언뜻 육안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살짝 찌그러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 보름달은 매월 음력 15일이면 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음력 8월 15일인데요. 그런데 사실 완전한 보름달이 되려면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있어야지만 일직선상으로 있어야지만 완전한 보름달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내일 낮 12시쯤이라서 사실 그때는 해가 뜨기 때문에 보름달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가장 보름달에 가까운 달을 보려면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지금 달맞이를 나가신다면 밤낮 온도,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가벼운 외투 정도는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창경궁에서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지 않은 탓에 전국 고속도로에는 오늘 6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몰렸습니다. 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고속도로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자, 김재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덕평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을 오가는 길목인데다 경동고속도로 서울 방향과 강릉 방향 양쪽에서 모두 진입 가능한 곳이라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이 서울 방향 주차장입니다. 빈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차량이 주차돼 있고 계속 진입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휴게소가 이동을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추석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죠? 네, 이곳 휴게소 뒤쪽엔 다른 휴게소에선 볼 수 없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운전에 지친 시민들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환한 보름달 사진을 띄운 대형 스크린과 토끼와 보름달 모양의 등불로 꾸며져 있어 한가위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35m 높이에 올라 보름달과 야경을 볼 수 있는 타워도 있습니다. 예. 자, 아직 출발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고속도로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추석 당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객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양방향 모두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귀경길은 서울 요금소 7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면 5시간 30분, 광주는 5시간, 강릉에선 3시간 정도가 걸릴 걸로 보입니다. 뒤늦게 지방으로 향하는 행렬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10분, 광주는 4시간 10분, 강릉까지는 3시간이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예. 자, 그럼 정체는 언제쯤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도로공사는 오늘만 620만 대 가량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현재까지 430만 대 정도가 요금소를 통과한 걸로 집계됐으니 정체 현상은 늦게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서울로 오는 길은 내일 새벽 3시쯤에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덕평휴게소에서 김재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뒤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건 석 달 만입니다. 북미 간에 다시 시작될 실무 협상, 또 한일 간의 무역 갈등, 여러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습니다. 방미 기간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 간 9번째 회담이며 지난 6월 청와대에서 만난 이후로는 석 달 만입니다. 이르면 9월 말 재개 예정인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주로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이달 하순에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자 문 대통령이 양 정상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동맹 균열 우려도 감안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청와대는 방미 기간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인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이산 가족을 다룬 추석 특집 방송에 출연한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외갓집인 북한 흥남시에 한번 갈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며 이산 가족 상봉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한미 정상의 만남이 더 주목되는 건 이어서 열릴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 때문입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손을 내밀자 트럼프 대통령이 맞장구를 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로부터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어느 시점엔간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들은 틀림없이 만나기를 원한다. 그들은 만나고 싶어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새 계산법을 요구한 것에 대한 기자 질문엔 지켜보려고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see. I think that North Korea would like to meet. I think you probably have heard that. So we have a lot of interesting things going on.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이달 말 미국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화답했는데 사흘 만에 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지난 6월 판문점에서의 회동 이후 표류하던 북미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해임된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에 이어 누가 그 후임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의 남자로 불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안보 보좌관까지 꿰찰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또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을 자주 찾았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예린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볼턴의 뒤를 이어 국가안보 보좌관에 오를 수 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외교를 책임지는 폼페이오가 안보의 컨트롤 타워까지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원래 대북 문제의 강경파였습니다. 그러다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서 국무장관으로 옮긴 뒤 트럼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움직여왔습니다.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과 대조적입니다. 지난해 북한을 4번이나 방문해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보도 등을 통해 겸직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I actually spoke to Mike Pompeo. He likes the idea of having somebody in there with him, and I do too. 현재 15명의 후보자가 있고 다음 주에 새 보좌관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후보에 올라와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현재 북한과 실무 협상을 하는 미국 대표로 대표적인 온건파로 분류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비건 특별대표 누가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더라도 대화에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JTBC 황예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전 대표 이모 씨에게 자신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저희가 이 씨 측 등을 취재해보니까 검찰에도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여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전 대표 이모 씨는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실질적 운영자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 씨가 총괄 대표 명함으로 영업활동을 했다는 의혹에는 중국 투자 유치 때 임시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해명 직후 이 씨는 해외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JTBC가 이 씨 측 등을 취재한 결과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출국 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조 씨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라고 했다며 증거인멸 정황을 털어놓은 겁니다. 또 조 씨 이름을 검색어로 넣어 코링크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도 했습니다.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던 겁니다. 조 씨를 알게 된 경위와 코링크 대표가 된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조 씨와는 교회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코링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고 원래 대표가 나가면서 조 씨가 대표 자리를 제안해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증언대로면 조 씨가 코링크의 실질적 운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조국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사람이 펀드를 주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줬습니다. 근데 실제 그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사모펀드 전 대표 이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 해외로 나갔었는데요. 저희가 펀드 관련자 등을 취재해봤더니 이 씨가 출국한 날은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틀 전에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펀드 운용사의 실제 소유주라는 보도가 났었고 특히 출국한 당일은 조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사용한 운영보고서를 펀드 측이 급하게 만든 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은 후보자이던 지난 2일 사모펀드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펀드 운용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2, 3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 이 보고서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1일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관계자가 검찰의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지시로 지난달 21일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코링크의 전 대표 이모 씨가 출국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조 씨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란 의혹이 보도된 지 이틀 만입니다. 그 사이 이 씨는 조 씨의 지시에 따라 코링크에 있던 조 씨 이름이 들어간 파일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커지자 조 씨가 실소유 여부를 숨기기 위해 증거 조작 등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보고서 작성 시기와 조 씨의 증거인멸 지시, 이 씨의 출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 기자, 조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를 맡은 증권사 직원이죠. 직원이 정경심 교수 업무용 PC를 가져오고 또 집에 있던 PC 하드도 교체해줬다는 얘기가 나와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새롭게 나온 내용도 있죠. 네,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는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영거푸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 씨는 지난달 말 조국 장관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중에 퇴근한 조 장관과 마주쳐서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조 장관이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서 직접 알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러니까 자산을 관리했던 인물로 정 교수가 자신의 VIP 고객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조 장관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걸 알았는지 이 여부가 이번 수사에서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건데요. 김 씨는 검찰에서 이 VIP 고객의 부탁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 교수가 김 씨에게 부탁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에 벌어졌다는 점인데요. 검찰은 일단 이게 증거인멸의 과정이고 여기서 조 장관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 하드 교체 정황을 알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조 장관이 언급된 보도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검찰 조사에서 이제 확인이 돼야지 되는 문제일 텐데 정 교수 쪽에서는 좀 입장이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정 교수는 이틀 전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사실인 양 보도되는 내용들이 실체적인 내용과 많이 다르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새로 올린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증거인멸 의혹 말고도 정 교수가 WFM이라는 회사에서 어학사업 자문료로 1,400만 원을 받았고 이 자문위원 자리를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가 연결해줬다. 이런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자산관리인인 김 씨가 이 돈이 자문료가 아니라 투자에 따른 이자다. 오촌 조카 조 씨가 준 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정 교수의 해명도 있지만 해외로 출국한 오촌 조카 조 씨가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조국 장관은 내일 고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을 만나 함께 묘소에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살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족들이 탄원서를 내면서 대검찰청의 감찰이 시작됐고 당시 부장검사가 수차례 폭언을 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조 장관의 행보는 검찰 특유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내내 당시 국회에서 촬영된 CCTV를 모두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영화 700편 분량이라고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경찰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연휴 기간에도 비상 출근을 하면서 당시 CCTV 등 영상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돌이 있던 날 국회 영상 기록과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언론사의 촬영 영상으로 모두 1.4TB에 이릅니다. HD 화질 영화 700편과 같은 양입니다. 앞서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도 증거만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자료가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때문에 영상 분석이 고발된 의원들의 운명을 가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관련자가 2,000명에 달합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과 피의자 구분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올림픽 장관이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케이트 대표 선수 출신인 이 장관은 5년 전 어린 남자 선수에게 강제로 키스를 해 추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새로 임명된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 장관이 우길기는 정치적 선전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떠올리는 우길기가 정치적 상징물이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장에 들여선 안 된다며 IOC에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旭日旗というものが政治的な部分においての宣伝になる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私自身は決してそういうものではない。 우길기의 경기장 반입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참의원 5선의 자민당 의원인 하시모토 장관은 스피드스케이트 선수 출신입니다. 5년 전 20살 넘게 어린 남자 피겨스케이트 선수와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이 한 주간지에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남자 선수는 술자리에서의 친교였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하시모토가 빙상연맹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거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서 우길기 응원을 허가한 일본은 심지어 패럴림픽 메달엔 우길기로 보이는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IOC는 우길기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을 오늘 이 시간에도 사막과 바다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인데 이들이 보내온 특별한 추석맞이 영상을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수대원들이 사막을 향해 고공낙하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 대원들이 한가위를 맞아 국민과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해서 뵙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바다 위에서도 차례상이 올랐습니다. 소말리아 인근에서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 대원들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 파병된 장병들은 약 1,100명.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 하루 윷놀이를 하거나 제기를 차면서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은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필승! 어머니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영만리 아들만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 후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추석은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많이 크지만 하얀 겨울날 눈꽃처럼 갈게. 행복한 한가위 보내고 사랑해. UN 평화유지 활동 중인 남수단의 한빛부대 장병들도 명절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국민의식 국민 여러분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오. 충성! JTBC 신진입니다. 서로 만나고 정을 나누는 명절에 또 생각해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곁을 지켜주는 사람 없이 홀로 살아가다 또 홀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인데요. 이런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5년 사이에 2배로 늘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영정 사진은 비어있고 위패엔 이름 석자만 남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국화꽃을 놓는 사람들은 장례업체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입니다. 가족이 없는 고인은 무연고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선 기본 예식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례 지원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75만 원, 연고자가 나타나도 금전적 이유로 장례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안치료나 이런 병원비나 이런 부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장례비는 지금 해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어서.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도 무연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아니면 오랜 시간 함께 살았어도 법적으로 연고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데 서류도 있고 왜 무연고자가 돼야 됩니까? 유골이라도 줘야죠.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2,500여 명,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빈곤층이 확대되면서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3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장례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아버님의 시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마지막 길이 존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추석 연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차례를 지내면서 사용한 지방을 태우다 불이 나는가 하면 공장 화재로 바로 옆 기숙사까지 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잇따라 투입됩니다. 어젯밤 8시 50분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한 섬유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4시간 동안 기숙사와 창고 등 건물 3개 동이 탔습니다. 기숙사에는 외국인 노동자 5명이 있었지만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배수관에서 올라옵니다. 방수! 방수! 불은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배수관을 태웠고 관을 따라 위층으로 번진 겁니다. 소방차 31대와 구조대 100여 명이 출동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희뿌연 연기에 바로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낮 12시 경기도 김포의 한 부직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2개 동과 자재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은 소방관 85명이 출동한 뒤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로봇이 집에 혼자 남은 강아지와 놀아주고 와인에 막대기 하나 넣으면 어느 지역 와인인지까지 다 찾아주는 우리가 했던 여러 상상들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에서 나온 새로운 기술들 이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와인잔에 막대 모양의 측정기를 집어넣습니다. 3초 뒤 스마트폰에 이 와인의 정보가 뜹니다. 당도, 산도, 무게감을 분석하고 어느 지역 와인인지까지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자신에게 맞는 와인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와 놀아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워도 이 로봇이 미리 입력해둔 만큼 사료를 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운동도 시킵니다. 아기 옷에 붙인 곰돌이 모양의 배지는 카메라입니다. 평소에는 꺼진 상태로 있다가 아기 앞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20초간 촬영을 합니다. 아기의 시점에서 아기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표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로봇팔은 보조 요리사로 활약합니다. 재료를 자르고 샐러드에 드레싱을 뿌립니다. 센서가 달린 바지는 걷는 자세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확인해 재활 치료를 돕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해지기 전에 증상을 알려주는 센서도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로봇이 생활 속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태국에서 출발해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늦어지면서 승객 약 500명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출발이 하루 가까이 늦어질 예정이어서 고향에서 추석 보내려던 승객들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에서 구조된 한국인 선원 10명 가운데 2명이 오늘 새벽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선원 1명이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선원과 함께 귀국했다고 합니다. 골든레이호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자동차 약 4,000대를 싣고 출항하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스 포장에 일본 우길기를 그려 넣었다가 현지인과 교민들 항의를 받은 폴란드의 한 식품 가공회사가 더 이상 이 제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가공회사 포르텍스는 해당 포장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지 몰랐다며 생산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인 대학생 조중희 씨는 이 문제에 공감해준 폴란드 기업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낮 강원도 삼척에 있는 한 추모공원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석류객을 덮쳤습니다. 77살 홍모 씨 승용차가 산소로까지 난입하면서 70살 서모 씨가 크게 다치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조명되고 있는 게 33년 전 원전 사고가 있었던 체르노빌입니다. 당시 참사를 재현한 미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고 이 사건은 다음 달 인형극으로도 무대에 오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방사능체를 눈처럼 맞으며 놀던 아이들도, 성광이 아름답다며 구경 나왔던 시민들도 이제는 없습니다. 대관람차는 33년째 멈춰 있고 호텔도 아파트도 폐허가 됐습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하자 책임자들은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했습니다. No one ever thinks it's going to happen to them. I thought it wouldn't happen to me. And here we are, Chernobyl. 인류 최악의 재난을 재조명한 이 드라마는 22일 열리는 TV의 아카데미상, 에미상에서 최우수 미니시리즈상을 비롯한 19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피폭돼 무너져가는 사람들, 노인이 걸리는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벨기에 인형극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에 주목합니다. 4년 전 스웨덴 할리모는 체르노빌 생존자들을 취재한 벨라루스의 저널리스트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겼습니다. 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с за ваше сердце, за то, что вы услышали нашу боль. 알렉시에비치는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가지만 방사능 공포는 여전합니다. 체르노빌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최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대로라면 말짱황으로 정했습니다. 예, 말짱황. 뭔가 뜻대로 결과적으로 안 됐다 뭐 이런 뜻인데 방송에서 써도 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가 직접 한 이야기인가 보죠? 네, 이 노름하는 과정에서 좀 들고 있는 패가 짝이 안 맞는 상황, 이런 것을 말짱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짧지 않은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죠. 이렇게 썼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기국회도 말짱황이 된다. 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 정치이다.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라고 썼습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물러나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군요. 네, 그러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좀 여러 개를 들었습니다. 우선은 원내대표 되자마자 선거법 개정,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길을 열어줬다. 그리고 두 번째, 장외투쟁하다가 빈손으로 회군하고는 이 맹탕 추경을 정부 여당에 합의를 해줬다. 그리고 세 번째, 패스트트랙 전략 실패로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 지금 수사 중이죠. 예. 또 네 번째, 조국 청문회도 갈팡질팡하다가 맹탕 청문회로 오히려 임명하는 것 정당성만 확보하게 해줬다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구설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나 원내대표의 자녀 관련 의혹도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홍 전 대표가 직접 나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까지 언급을 한 거군요. 자, 그런데 살펴보면 홍 전 대표는 유독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그동안 계속 건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공개적으로 좀 사퇴도 요구하기도 했고 특히나 이 황교안 대표보다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홍 전 대표가 글에 이렇게도 썼거든요. 이 황 대표가 낙마하기를 기다리면서 직무대행이나 해보려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가라고 나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예. 좀 이걸 놓고서도 이 황교안 대표의 존재감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점을 오히려 우회적으로 좀 꼬집은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짱황이라는 표현도 뭔가 중의적인 의미로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그런 표현을 쓰긴 썼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될 이야기겠죠.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그들의 이별로 정했습니다. 예. 누구의 이별 이야기입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경질했다는 소식 저희가 주요 뉴스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예.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좀 보시죠. 한 외신 보도의 제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트럼프가 볼턴을 몰아냈다면서 메시 브레이크업, 지저분한 결별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마치 뭐 부부나 연인이 서로 헤어질 때 뭐 서로의 약점을 들춰낸다든지 예. 또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좀 지저분하게 헤어지는 것처럼 묘사를 해놨는데 실제로 트럼프 볼턴 서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젯밤에 볼턴에게 더 이상 백악관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알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곧바로 이 볼턴 보좌관도 트위터를 올립니다. 고작 12분 뒤였는데 볼턴 보좌관은 반대 주장을 하죠. 내가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내일 얘기하자더라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고 또 볼턴 보좌관은 심지어 자신이 냈다는 사직서까지 저렇게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연인이더라도 헤어질 때 저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피해야 할 일 아닙니까?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 참모들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는 모습,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것보다 좀 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보도를 하나 좀 보시죠. 이 보도에 등장하는 여성은 오마로사 매니골트라는 여성인데 백악관의 대외협력국장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가 됐습니다. 그 뒤에 책을 써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비하 발언, 또 여성 차별 발언 습관적으로 했었고 또 참모들조차 대통령을 얼간이라고 놀렸었다라고 예. 폭로를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마로사라는 여성은 눈물 흘리면서 일자리 달라고 나에게 애원을 했었다. 그리고 백악관의 모두가 싫어했던 사람이다라고 깎아내렸었습니다. 이때 역시 썩 아름다운 결별은 아니었던 셈이군요. 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사람을 자를 때 트위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뭐 틸러슨 전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린 거를 트위터를 보고서 알 정도였습니다. 이걸 두고 이 트럼프가 과거 TV쇼에서 하던 걸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이 트위터로 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예. No longer with us. You're fired. You're fired. Oh my God. Oh my God. You're all fired. All four are fired. You know what? Summer, you're fired. 예,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장면인데 예전에는 저렇게 했던 것을 요즘은 이제 트위터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군요. 네. 외신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모들이 못 참고 나가는 경우에도 트럼프는 마치 자신이 자른 것처럼 과거에 TV쇼에서 했던 것처럼 넌 해고다 이렇게 강력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지길 원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백악관 입장에서는 또 나간 참모들이 또 어떤 폭로를 할지 모르니까 좀 입단속에 바쁘다는 얘기도 있는데 맥메스터 전 NSC 보좌관 또 니키 헤일리 전 UN 주재 대사 등이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인 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걸쳐 구름이 많아지고 중부지방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내일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부산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지방에 안개 끼는 곳이 많아서 귀경길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달이 참 아름답습니다. 잠시 내려놓고 평안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